안녕하세요. 교대법관 박찬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비누를 주우면 안 된다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군대에 동성애자가 있어서 안 좋은 일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 부위를 보이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농담처럼 하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최근 들어서 동성 간의 성범죄가 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 이게 그냥 농담처럼만 들리지는 않네요. 특히나 20대 초반의 건장한 남성들이 한 공간에서 성적으로 억압되어 있다 보니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군대에 있는 병사들이 휴가를 가지 못하게 되자 육군 내 동성 간 성범죄 비율이 전년 대비 무려 48.5%나 증가했다고 하죠. 물론 병사들의 신고 의식이 높아진 것도 수치화된 부분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국방부가 휴가를 못 나가게 되자 이것이 실질적인 성범죄로 이어진 것이라고 자체 분석하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자, 이때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강제추행, 유사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등인데 이전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만연하지 않았지만 요즘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군내에서 허용되는 경우로 인해서 해당 범죄율도 덩달아서 높아진 것이라고 합니다. 아울러서 동성 간에도 이 같은 성범죄가 성립할까 하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꽤 계시죠. 결론만 말하자면 당연히 동성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으로 인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2013년 6월 17일 형법이 개정되면서 동성간 성폭행 피해자에게도 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간의 대상이 단순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사실 동성 간에는 강간을 인정하기가 어렵죠. 강간이란 남녀 성기의 결합을 전제로 한 개념이기 때문에 동성 간에는 아예 강간이라는 결과가 발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때는 어떤 범죄가 성립되죠? 이 경우에는 유사강간죄가 성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여성 감독 A씨가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이처럼 의식이 없다는 것을 악용한 영화 감독 이현주 씨가 성폭행을 저지른 바가 있었죠. 이때 성립됐던 범죄는 강간이 아닌 유사강간으로 처벌받았다는 겁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준자가 붙게 되는 것이고요. 이 같은 사안에서는 강간죄가 아닌 유사강간죄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여성끼리도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성욕이 적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 간의 성범죄 사례를 이 같은 여성 간 성범죄 사건보다는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군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죠. 군대에서는 특히나 계급이 존재하고 따라서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부하에 대해서 뭔가 지시나 상명하달을 하는 복종을 해야 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를 방어하기가 상당히 취약한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악용해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병사를 상대로 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죠. 이처럼 동성간 성범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분명 피의자의 행동으로 인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범죄가 맞는지 피해자조차 의구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실제 사건화가 되는 경우는 실제 발생된 사건보다는 훨씬 적은 게 사실입니다. 실제 사례를 찾아보면요, 피의자 측에서는 그냥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다라고 하죠. 물론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죠. 그것이 범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017년에 신입생에게 장난을 치겠다며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바르고 이것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발랐어. 이게 강제추행이에요. 이것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어요. 사찰죄. 이미 어마어마한 죄들이 이제 성립되기 시작한 거죠. 3명의 가해자들은 이전부터 해오던 남자들의 직구전 장난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선을 긋죠. 성추행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당연히 유죄로 판결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동성간 성범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성범죄 피의자들이 흔히 주장하는 변명 중에 하나입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정말 순수하게 친밀함의 표현으로 스킨십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성범죄라고 느꼈다면 혐의를 피해가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이 같은 동성간 성범죄에는 더 큰 문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바로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의 성기를 매개로 한 행동을 할 수 없기에 유사강간으로밖에 구성할 수 없다.
라는 거. 강간죄보다는 유사강간죄가 법정형이 조금 더 낮거든요. 실제로 유사강간은 2년 이상 유기징역형에 처해져 있고 강간은 3년 이상 유기징역형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지만 이처럼 형량의 차이가 있는 부분 때문에 다소 본인이 받았던 피해보다는 조금은 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낮은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최근 이렇게 동성 간 성범죄가 늘어가고 있는데 이를 규율하는 적절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만 같아서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보다 이를 같은 디테일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서 피해자가 상처받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게 국가가 그리고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이 일에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동성 간이기 때문에 성적인 장난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좀 더 주의 깊게 일상생활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